미국 증시가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내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장 초반에 2% 넘게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장 막판 얼마 남겨주지 않고 갑자기 급락세로 전환이 돼가지고요, 마이너스 1.3% 정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갑자기 약세를 보인 이후에는 아무래도 이제 기술주에 급락이 있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잘 나가다가 갑자기 떨어지는 이런 형태들 아무리 봐도 조금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떤 이야기들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에너지솔루션 때문에 기타 다른 대형주들도 매도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LG에너지솔루션을 사기 위해서 다른 대형주들을 매도하고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 뭐 이런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LG에너지솔루션이 뭐 이래저래 여러가지 화제를 뿌리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자, 이 LG에너지솔루션을 사기 위해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다른 대형주를 팔고 정말 자금을 마련해야 될 것인지, 또 그 이유는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최근에 주가가 좋지 않다 보니까 공매도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공매도 1등은 LG화학인데요. 이것도 LG에너지솔루션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놈이 이제 시장을 완전히 막 그냥 이리저리 뭐 뒤흔들고 다니는 모습인 것 같은데, 자, 이렇게 공매도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또 공매도 잔고라는 것도 있죠. 공매도를 이미 쳐놓은 상태에서 환매를 하지 않은 그런 잔고들. 자, 이것은 또 어떻게 다른 것인지, 공매도가 계속 늘어나는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21일입니다. 자, 주말장이라서 약간의 변수가 좀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는데, 미국장이 그냥 그 변수를 그대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장은 뭐 주말장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상승에 대한 기대치나 또는 하락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을 수 있다 치더라도, 국내 증시는 어제 이제 반등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미국 증시 이렇게 나오면 상당히 곤란하죠. 곤란하다, 예,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 증시를 어제 출발점을 보고 주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야, 이게 한 2% 올랐으면은 뭐, 안심이구만 라고 생각했을 텐데, 아침에 보고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1.3%. 자,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라는 게 끝날 때까지는 끝나지 않은 거니까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이게 뒤집어졌으면 참 좋았을 거 그랬어요. 마이너스 2%까지 내렸다가 플러스 1%로 마무리가 되면 이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처럼 이렇게 플러스로 많이 올라가 있다가 마이너스로 뚝 떨어져 버리면 상당히 시장은 부담감을 좀 느낄 수밖에 없겠죠.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0.899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이 마이너스 1.3%입니다. 제가 이 마감 시황이, 이 마감점이 나올 때까지 계속 보고 있었는데요. 이게 주가가 1분 단위로 뚝뚝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아까는 0.4였다가 0.5였다가 다시 보면 0.6이 됐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뚝뚝뚝뚝 떨어졌거든요. 마감 때까지 그냥 계속 주가가 떨어지면서 그렇게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볼만한 부분은 이제 나스닥이 이제 14,000포인트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일단 14,000포인트를 그 지지라인으로 제시를 해드리긴 했었습니다만, 지금처럼 이렇게 주가가 변화를 크게 가져가게 된다면 일시적으로나마 또 깨고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지선에 대한 역할이 제대로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네, 34,000, 지금 35,000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약간의 이제 지지선 이탈과 함께 진행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34,000포인트로 지지선으로 보셔도 되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나스닥이나 다우지수나 둘 다 이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던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런 지지라인, 즉 상승 박스권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상승 추세를 이어가야 되는 그 최소한의 조건, 그 라인대의 하단부까지 위치했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 일단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기술주들의 하락, 그런 부분들이 가장 많이 이끌었다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용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제 지표 같은 경우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경제 지표를 보게 되시면 미국 노동부에서 실업 보험 청구자 수, 이게 이제 조금 많이 늘어났죠. 이제 고용 지표는 조금 안 좋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보다도 55,000명이 증가했네요. 286,000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렇게 얘기가 됐고요. 예상치가 이제 22만 명, 21만 명대 막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28만 명, 갑자기 훅 늘어난 거죠. 그래서 고용 지표 다시 안 좋은 수준으로 드러났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다르게 얘기해 본다라면요, 이게
뭐 증시에 나쁜 영향을 주진 않았을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20만 명대 유지하고 있었고, 또 이렇게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부분들은 뭐 그 시장 자체가 괜찮은 상황에서도 나타났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고요. 또 이 고용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뭐 실업률을 낮추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그 중에서 큰 역할을 좀 했었는데, 이게 다시 높아지게 되면서 고용에 대한 부분들이 또 어느 정도 이제 뭐 정체기를 겪는다든지 아니면은 실업률이 다시 좀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긴축을 또 늦출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크게 시장은 신경 쓰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일단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기에 대한 부분들. 경기가 다소 회복했다라는 지표. 자, 이게 필라델피아 여는 지수인데, 이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표가 빵 하고 발표가 됐는데, 오히려 개선이 됐어요. 그죠? 전월 대비 개선된 23.1을 기록했다. 자, 앞서서 이제 뉴욕 같은 경우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표는 마이너스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경기가 안 좋은데요 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 괜찮은데요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뭐 크게 부담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겠나라는 판단이 좀 된 거죠. 그러니까 경제 지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좀 했다.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은데요. 그래서 주가가 장 초반에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게 문제죠. 지금 기술주들이 하락세를 보이게 되면서 이제 부담감이 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약 개미들, 이제 뭐 미국 주식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의 주식 보유 금액도 같이 줄어들고 있다, 뭐 이런 뉴스도 나오던데요. 일단 연준이 이제 긴축을 계속 한다라는 어떤 배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인상하거나 이제 시장에 풀어진 그런 돈들을 회수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압박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기술주거든요. 우리 서학개미들이 가가지고 가장 많이 산 주식이 1등이 테슬라, 2등이 애플, 3등이 엔비디아, 이렇게 빅테크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지금 뭐 자금들이 들어가 있다가 지금 쭉쭉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장 막판에 조금 올라서 끝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1,000 밑에 쪽으로 이제 $1,000를 뭐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 외에 다른 기술주들은 그냥 툭툭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주들이 그동안 많이 올라왔다는 그 배경이 약간 부담감을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얼마나 좋습니까?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빅테크 성장주에 대응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가 나타나면서 주식을 팔아먹기 참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올려놓고 팔아먹으니까 그냥 서학개미들이 거기 가가지고 또 매수를 해서 고점에서 또 물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을 팔고 떠나는 것인지 아니면은 못 해먹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인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제 기술주들의 하락이 주된 상황을 보여주게 되면서 미국의 나스닥 지수를 끌어내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술주 하락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금리 인상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변동성이 계속 커지면서 그쪽 부분으로 중심을 이루게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기존은 이제 FOMC, 즉 다음 주에 25일, 26일 열리게 되는 이 FOMC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 또 이제 어느 정도 진정이 될 것이냐 아니냐가 또 나타나게 되겠죠. 자, 일단 국내 증시든 미국 증시든 간에 많이 올라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단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는 일단 팔아야 되기 때문에 팔기 위한 악재를 계속 끄집어내거든요. 또 그 다음에 이 주식들이 올라가면서 그동안 시장을 끌어올렸었더라면 그 시장의 상승폭도 그대로 되돌림으로 되돌려놓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코스닥이나 거래소 쪽에서 이 기술주 관련한 종목군들이 많이 튀어 올라가면서 시총 상위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걔네들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주가도 같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인데, 그런 비슷한 상황을 보시면 되겠죠. 그럼 미국 같은 경우도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을 때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럴 때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은 이제 전통적인 기업들이죠. 기업들의 어떤 실적이나 아니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었던 그런 가치주들, 이런 쪽의 움직임들이 좋아진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성장주에 가려서 이제 보여지지 않았었던 그런 종목군들의 새로운 어떤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시기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어쨌건 서학개미들의 주식 보유액이 급감하고 있다는 건 이제 기술주의 어떤 하락과 연결되어 있고, 또 기술주의 급락이 이 나스닥이라든지 다우지수 전체적인 시장 동향을 끄집어내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정권을 계속 헤매고 있는 데다가 불안정한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소식들은 별로 좋지 않겠죠. 그래서 오늘 일단 주말장이기 때문에 또 상승을 계속 이어간다라면 문제가 없겠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좀 주춤거린다거나 좀 밀려서 시작한다 그러면은 일단 변동성 여부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주가가 빵 치고 올라갔다, 양봉 나왔다, 보기 좋으니까 뭐 들어가야지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충분히 안정되는 모습을 확인한 이후에 들어가시는 것이 아주 유리하다는 것을 꼭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두 번째 이야기도 약간 그 수급적인 부분에서 어떤 부담감을 가져갈 수 있는 내용입니다. 덩치가 커진 LG 에너지 솔루션. 자, 그러다 보니까 기관들이 다른 대형주를 팔아서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들어가게 될 수도 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가 이제 공모가 기준에서 시가총액이 70조. 뭐 그냥 이대로만 상장하더라도 시가총액 3등이에요. 근데 여기서 상승을 일단은 첫날 오픈빨이죠, 오픈빨. 오픈빨 때문에 이제 주가가 더 튀어오른다라고 본다라면 시총 2등까지도 갈 수 있는 상태잖아요. 뭐 1등으로 넘어갈 수는 없는 부분이고 2등까지 갈 수 있다. 그렇게 된다라면은 이제 시장에서 보고 있는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이 덩치 큰 아이가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 그럼 얘를 그냥 가만 내둘 수 없잖아요. 뭐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MSCI 지수에도 편입이 되는 거고요.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MSCI 지수에 편입이 되는 것은 2월달, 그 다음에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되는 것은 3월달이 됩니다. 자, 근데 그게 편입되는 게 뭐 어때서요? 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 거기에 비해 편입이 되게 되면 이제 이 지수를 추정하는 자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코스피 200에 내가 뭐 1조 원을 집어넣었어 라고 한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에 새롭게 코스피 200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짜잔 하고 들어갔을 때 이 LG 에너지 솔루션도 코스피 200이기 때문에 얘를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퇴출되는 종목들을 매도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더라면 다른 기업들에서 매도가 좀 나오면서 그 LG 에너지 솔루션을 사주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겠죠. 예전에 그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때 그런 거 있었잖아요. 리밸런싱 그 이야기 요즘엔 좀 덜 하긴 한데 중국이 이제 선진 지수라고 봐야 되나요? 이렇게 이머징 마켓 지수 뭐 하여튼 그쪽에 좀 편입이 되면서 이제 그 국가별의 어떤 그 보유 비중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 증시를 사기 위해서 이제 뭐 한국이든 뭐 대만이든 이런 쪽에 주식들을 팔아가지고 넘어가는 이게 MSCI 지수였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그쪽으로 이제 들어오는 그 부분들이 이제 부담이 좀 됐었던 그런 내용들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일단 새로운 놈이 들어왔어. 근데 이 놈이 자격을 갖추고 있어. 그럼 이 놈을 뭐 사기 위하여 다른 종목들을 팔아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이러한 자금들 이제 패시브 자금이라고 하는데 이게 1조 5천억 원이 넘어설 것이다. 즉 1조 5천억 원에 대한 자금이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그러면 다른 쪽에서 매도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금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곳에서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뭐 퇴출이 되는 놈에서도 매도가 많이 나갈 테고요. 그 다음에 있는 놈에서 또 매수가 들어오는 매도를 통해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집어넣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보시면 되겠죠. 자, 반면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서 공모를 했잖아요. 이제 그 공모주 청약을 했는데 이 역대급 청약이 일어나면서 증권사들은 수수료만 1,000억 원이 넘게 벌었다. 야, 이게 그러니까 다들 이제 IPO 하려고 그러고 막 그냥 네, 뭐 난리들을 치는 거겠죠. 그래서 뭐 이게 흥행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거. 야, 이 수수료만 1,000억 원이라니요. 네, 어마어마하네요. 증권사 모두가 이제 1,000억 원이겠습니다만 어쨌건 그냥 네, 주관사 같은 경우가 892억 네, 이렇게 되고, 기여도에 따라서, 최대 382억 원의 성과 수수료도 추가로 받는다. 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이 정도의 수수료를 받게 되면, 1,000억 원이면은, 네, 증권사, 이제 뭐 장사 이 정도면 잘한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이렇게 해서 뭐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만큼 이제 흥행을 많이 했었던 그런 배경 속에서는 이제 공모주 청약에 사람들이 빚내서 돈을 좀 많이 집어넣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442만 명 가운데 일부는 빚내서 투자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금 5대 시중 은행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지금 5조 원 정도, 7조 원 정도 늘어났네요. 7조.
지금 56조 3천억이래요. 그래서, 지금 청약 전날, 17일 날이 잔고가 49조 원이었는데, 56조, 즉 7조 원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빚내서 들어온 게 7조 원인데, 이게 그냥 마이너스 통장 잔액 뿐입니다. 마이너스 통장 뿐이고, 뭐, 그 외에 다른 형태로 빚을 내선, 그런 자금들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뭐, 물론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 100조가 넘게 몰렸으니까, 뭐, 아무래도 뭐, 어마어마하겠습니다만, 이, 마이너스 통장이 그래도, 네, 쓰기에 가장 괜찮은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썼다가 다시 갚아넣는 그런 부분을 간다면, 그래도 이자 비용이 가장 좀 쌀까요? 네. 뭐, 좀, 덜 하겠죠. 뭐, 주택담보라든지 뭐 이런 거 하면은, 뭐, 그 중간에 뭐, 환매, 그 중도에 이제 환매하는 것이, 환매라고 합니까? 이제, 갚아내는 거, 그것이 이제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마이너스 통장은 넣었다 뺐다가 쉬우니까, 그렇게 같지 않았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이 신용대출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게 이제, 청약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좀 줄어드는 상황이긴 하죠. 그래서 이 돈의 방향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도 이제 굉장히 주목이 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돈들을 돌려받잖아요. 그래서 이 돈들이, 이제 빚을 내서 들어왔든 뭘 했든지 간에 일단 들어왔잖아. 들어와서 일단 청약이 들어갔는데 청약이 뭐 이제 끝나고 나서 내 통장에 다시 들어오게 되면 이것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것인가 말 것인가, 대부분은 안 갚거든요. 이게 빚을 내서 이제 했다 그러면은 이걸로 청약에서 이제 돌아오게 되면 이걸 다른 주식을 또 사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증권사들이 이제 그런 심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이벤트 같은 거 막 하고요. 네, 청약자들에 한해서 뭐, 그 특판 상품을 판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벤트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큰 자금들이 시장에서 그냥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식시장에서 돌게끔 그런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네, 기대감들이 좀 있겠죠. 그래서 돈들이 들어오면서 주식을 사주게 될 가능성이 높겠다. 그럼 이제 그동안 말라붙었던 거래가 다시 활발하게 돌아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아무튼 뭐 LG에너지솔루션이 이래저래 그냥 여러 가지 네, 이슈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네, 오늘 해서 이제 돈 돌려받고 다음 주에 이제 상장하면 이제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좀 일단락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됩니다. 아유, 그래도 되게 시끄럽고 그랬었던 부분인데, 이제 청약 받으신 분들 중에서 이제 주식 받으신 분들 많이 계시고 그래서, 네, 아무튼 모쪼록, 네, 이제는 뭐 다 끝났으니까요. 네, 잘 돼서, 상장 잘 돼서, 네, 수익도 잘 돌려받게 받으시고요. 대신에 이제 너무 그 기대감을 많이 가져가신다거나, 너무 또 이제 높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적당한 수준에서 차익 실현 꼭 필요하다는 것 정도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죠. 코스피 한파에 공매도가 다시 활개를 치고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인데, 자, 주가가 떨어진 이유가 공매도다라고 이제 이야기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외국인들의 공매도만 지금 4,472억. 자, 1월달 들어서요. 4,400억 공매도고요. 그 다음에 그 기관들은 1,300억. 두 개 합쳐가지고 5,700억 요쯤 되는 거죠. 그래서 5,900억이네요. 5,900억. 네, 그 공매도 거래 대금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평균입니다. 일평균 공매도 거래 대금. 그러니까 누적이 아니라 일평균이니까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공매도 거래 대금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일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도 좀 있고요. 또 종목별로 해서 움직임들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공매도 거래는 외국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평균 공매도 거래 금액은 4천억이다. 그 다음에 전체 공매도 금액의 68%를 차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뭐 주가가 떨어지는 쪽에 베팅을 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좀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좀 매도를 좀 많이 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공매도를 가장 많이, 지금 1월달 들어서 가장 많이 친 종목이 무엇이냐 봤더니 LG화학이네요. 네. 지난 공매도가 이제 지난 5월 달에 이제 쭉 늘어났었잖아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이런 종목들로 이제 공매도가 훅 늘어났었다가 지난 11월 네, 되면서 또 다시 한번 늘어났었어요.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한 부분 얘기 나오면서 관련 종목군들, 뭐 호텔 신라 같은 경우가 지금 공매도 잔고가 7%대 그랬고 엄청나게 늘어났었던 부분이 좀 있었는데 지금도 7%대 잔고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매도 잔고가 7% 정도. 그러니까 공매도 잔고가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아직 환매를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해드릴 건데, 어쨌든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되다가 지금 1월달 들어서 다시 또 늘어났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집중된 게 LG화학이다. 자, 아무래도 이제 LG에너지 솔루션 때문일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LG화학의 밸류에이션이 하락하게 될 상황이다. 그러면서 이제 목표가를 줄줄이 하향 조정을 하고 있는 것도 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어떤 그 차익 실현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공매도 같이 들어간 모습인데, 이 LG화학 같은 경우도 그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라가면서 이제 주가가 슬슬 떨어지고 있었던 상황인데, 여기서 지금 보면은 공매도를 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되게 조금 우리가 기분이 쎄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동안 LG화학 같은 경우는 또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 들어왔었던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공매도가 같이 훅 늘어나는 모습이 또 나타났다. 자, 이런 거는 좀 약간 양면의 얼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치는 놈 따로 있고 사는 놈 따로 있겠습니다만, 어쨌건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부분 때문에 LG화학적으로 1월달에 공매도가 엄청 늘어났다는 거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매도가 늘어나고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주의가 좀 필요하고요. 대신에 이제 공매도 잔고라는 게 있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이미 공매도를 쳐놓은 거예요. 공매도를 이미 쳐놓고 그 다음에 아직 갚지 않은 거죠. 수익이 충분히 나오지 않았다. 자,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매도를 쳐놨는데 일단은 아직 갚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환매할 때가 아니다. 아직은 수익이 충분하지 않다. 뭐 그런 식의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가 많은 기업들은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바꿔서 얘기하게 되면은요, 환매할 물량만 있다는 얘기죠. 즉,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공매도는 다 나온 거고 환매할 시기를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만간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이제 호텔신라 같은 경우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잔고가 7%예요. 상당히 많은 축에 속하는데, 지금 위드 코로나 쪽에서 또는 이제 화장품 관련주 쪽에서 이제 공매도 잔고가 많이 있는 종목으로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1등이 이제 호텔신라예요. 이 호텔신라의 그 공매도 잔고가 지금 7% 정도 됐는데, 이게 다 언제 나온 거냐? 작년 11월 들어가면서부터 갑자기 공매도 잔고가 훅 늘어났거든요. 훅 늘어나면서 주가를 이제 쾅 떨어뜨리는 모습이 좀 나타났는데, 여기서 생각해 볼 만한 부분, 그전에는 잠잠하다가 갑자기 공매도 잔고가 11월 때 훅 늘어났어요. 근데 그 잔고가 지금, 현재 수준까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지난 1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호텔신라의 주가 하락률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충분한 수익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는 거죠. 공매도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환매를 할 것인가,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공매도 잔고가 계속 남아있다고 해서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잔고에 대한 부분의 변화를 가지고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즉 적자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적자가 지속되고 있느냐, 아니면 적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향후 기업의 평가가 달라지듯이 공매도도 지금처럼 LG화학처럼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가 있는 것은 지금 떠오르는 샛별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제 잔고가 이미 확 나왔다 그러면 이미 공매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상태라서 이제 환매 시기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뭐 전체적으로 공매도가 나와 있으면 뭐 부담감은 계속 커지게 됩니다. 또 더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무조건적으로 이제 이런 어떤 이 분법을 생각하시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건 가장 나쁜 것은 공매도 잔고, 공매도 대금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든지 늘어나고 있으면 안 좋습니다. 공매도와 관련된 것은. 그 다음에 멈춰 있다라고 한다라면 그 부분에서는 반전의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미국 증시가 상승하다가 막판에 하락 전환이 돼서 우리나라 증시에도 영향을 좀 줄 것 같아요. 그래서 낙폭이 조금 큰 폭으로 변동성을 보였기 때문에 기술주 쪽에 움직임 별로 안 좋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학개미들이 이제 최근에 죽을 맛이다, 이런 얘기도 같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LG에너지솔루션이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 또 상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대형주들을 매도를 해서 자금을 마련하라는 외국인과 기관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뭐 코스피 200에 편입된다거나 새로운 이제 MSCI 지수에 편입된다거나 뭐 등등에 낸 이야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네들이 이제 그 지수에 새롭게 상장이 되려면 이제 패시브 자금이 들어와줘야 되는데, 그 자금을 어디서 만드느냐, 기존의 대형주에서 팔아가지고 자금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대형주들이 오히려 매도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코스피가 이제 계속 내리다 보니까 공매도가 활기를 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공매도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 공매도의 이제 그 증감과 그 다음에
그 공매도 잔고거든요. 근데 이 모든 부분들, 이제 공매도가 늘어나냐 안 늘어나고냐, 지금 공매도를 거래대금을 얼마만큼 포함시키느냐, 공매도가 얼마만큼 많이 나왔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공매도 잔고가 같은 경우들은 이제 그 어느 시점에서 만들어진 잔고냐, 그 다음에 그게 만들어진 이후에 현재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느냐, 주가 추이는 어떠냐, 뭐 등등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시점에서 이제 주가 추이도 안정성을 보인다면 공매도 환매에 따른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도 높다. 그래서 잔고가 많다고 해서 꼭 나쁜 건 아니지만 어쨌건 잔고가 많든 공매도가 늘어났든 둘 다 늘어나고 있으면 좋지 않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되게 짧고 굵습니다. 뭐냐면 가장 성공적인 투자가들의 공통점은 바로 인내심이었다. 바로 이겁니다. 인내심.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난 잘 참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서도 어떨 때 보면 잘 못 참죠. 네, 근데 한결같아야 돼요. 어떨 때는 잘 참고 어떨 때는 네, 못 참고, 불의를 보면 잘 참고 네, 그런 거 좋지 않죠. 저도 불의를 보면 아주 잘 참지만 네, 그런 것들은 좋지 않죠. 항상 일관적이어야 돼요. 네, 정의로울 때도 잘 참고 불의를 봐도 잘 참고 하여튼 다 잘 참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투자를 할 때 항상 성공한 투자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니 어떻게 그 위기를 견뎌냈어요? 라고 하면 잘 참았죠 라는 얘기들. 또 참아내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주식을 안 봤죠, 더 샀죠, 걱정 안 했죠, 등등등인데 대부분은 주식을 자꾸 쳐다보지 않고 조금 멀리 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식이 너무 힘들다면 조금은 쉬었다 가는 거, 그런 것도 권장해 드리고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와 보면 주식은 이미 여러분들 기대치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 과정까지 여러분 가는 것 잘 이끌어서 끌고 가시기 바라고요. 언제나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장에 약간 변수 있다는 거 좀 참고하시면서 오늘 시장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가 그러든가 말든가 우리만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오늘도 성공 투자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중시장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